2026년 4월 18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유럽중앙은행 ECB로 쏠렸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ECB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이라는 신중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유로존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현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공포의 방정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 즉 중동 리스크가 유로존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ECB가 왜 이토록 신중 모드를 유지하며 발을 묶어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한 딜레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중동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에게 유가 상승은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미 잡힌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ECB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다시 튀어오를 물가 때문에 손발이 묶인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경기 침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성장 엔진은 이미 식어가고 있으며 통화 긴축의 고통은 실물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공장은 가동을 멈추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ECB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입니다. 4월의 동결은 바로 이 벼랑 끝에서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딛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지금 중동의 화염은 단순히 에너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경제정책 전체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22위 결정은 유로화의 가치에도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자 미 연준과의 금리 격차가 부각되며 유로화는 약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당연히 비싸집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수출 기업들에게는 일시적인 호재일 수 있지만 전체 경제 체력을 고려하면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이제 22위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유로존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기업들 역시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투자를 거리게 되죠. 결국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어가는 경제학적 재앙이 현실화되는 시점입니다. ECB는 지금 이 파국을 막기 위해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ECB가 직면한 딜레마의 핵심은 시간차에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죽어가는 경기에 확인사살을 하는 꼴이고 내리자니 중동발 기름값이 물가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무기가 전혀 먹히지 않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지금 유럽의 경제 관료들은 매일 아침 유가 차트와 가스 저장고 잔량을 확인하며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4월의 동결은 선택이 아닌 유일하게 남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통찰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면 시장이 따라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중동의 지정학적 총구가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곧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유럽은 현재 그 어떤 지역보다 에너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중동의 불안정이 새로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제조 기반이 강한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반면 관광 비중이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더 민감하죠. ECB 내부에서도 비둘기파와 매파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일 통화권이라는 실험이 중동의 불길 속에서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벌써부터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자본은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확실한 곳, 즉 달러 자산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유럽의 구매력은 약해지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럽의 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단순한 금리 동결 수치가 아니라 거대한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들여다봅시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실질적인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면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볼 것입니다.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는 폭등하고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됩니다. 경제 주체들은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상황에서 ECB가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들은 줄파산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은 통제불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입니다. 유럽 경제의 심장부인 독일의 산업 생산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의 탈유럽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유로존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결국 22위 신중함은 이 거대한 덫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는 최후의 방어선이 생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22위 이번 금리 동결은 사실상 우리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평온을 되찾지 않는 한 유럽의 경제 기상도는 언제나 태풍 경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2위 신중 모드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자본 유출입니다. 유로존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미국은 금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유로화 약세는 더욱 심화되고 이는 유럽 자산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부터 주식시장까지 유럽의 자본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한 것은 신흥국으로의 파급 효과입니다. 유로존의 불안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촉발합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위는 지금 유로존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약한 고리를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공격적인 투기 세력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중앙은행의 신중함이 시장의 불신으로 변하는 순간 위기는 폭발합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안정과 수익만을 쫓아 움직일 뿐입니다. 22가 신중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미루는 동안 스마트머니는 이미 유럽을 떠날 채비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소리는 유로존 경제라는 거함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리 동결이라는 정치 화면 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자본의 탈출 작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2위 4월 동결은 단순한 통화 정책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동의 불길과 유로존의 침체라는 두 거대 파도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항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중동의 긴장이 실제 에너지 공급망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그리고 유로존의 실물 지표가 얼마나 버텨주는지입니다. 22는 아마도 당분간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시장과 소통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이면의 공포를 이미 읽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유럽은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경제는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와 지정학, 그리고 자원의 흐름이 얽힌 복합적인 드라마입니다. 22위 이번 결정이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올지 우리는 차가운 머리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의 경제 일기예보 여기까지입니다. 흔들리는 유로존의 앞날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